안녕하세요. 미애라니입니다. 이혼이 무슨 유행도 아닐진데 갑자기 며칠 사이 이혼 발표들이 막 줄을 잇고 있죠. 저도 보고 듣기만 해도 피로해지는 분들의 이슈에는 별로 말을 얹고 싶지 않았는데 이분들을 살펴보고 있자니 지금 4년 고지를 향해 가는 제 이혼 소송이 떠오르면서 유책 배우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 패턴들이 똑같나 싶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유책 배우자가 뭐냐면 이 결혼이 이혼으로 가기까지 있어서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해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래서 유책 배우자들은 자기가 이 혼인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신청도 못합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일단 이분들 정말 나르시스트죠. 자기 자신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들을 하세요. 집에서 뭐 오냐 오냐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네 말이 다 맞아 고기 반찬 다 네 거 뭐 이러면서 키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양육을 한 부모님들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키워도 그렇게 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받은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자라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를 양육하실 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땐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아이가 자존감 높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뭐 이런 걸 알려준 사람도 없었잖아요. 물론 특히나 뭐 아집이 심한 부모님들도 당연히 계시기는 하지만 무지에서 오는 건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면서도 내 고집대로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뭐 그냥 저냥 크게 다른 집이랑 별 차이 없는 부모님이셨으면 그걸 핑계로 이기심을 장착한 그 본인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일단 변명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든 주변 사람이든 가족이든 특히나 자기랑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밑에 있는 등급의 사람처럼 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남 탓을 하더라고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 다 네가 멍청해서 그랬고 네가 못된 거고 네가 이상한 거야. 나는 그냥 피해자야. 이런 소리만 반복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소리만 반복을 한다는 거. 증거는 없어. 왜? 지금 이혼 소송을 4년째 안 해주고 질질 끌면서 괴롭히기만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제가 너무 치밀해서 이미 모든 증거를 다 감추고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이 항소도 본인이 시작을 한 건데 그것도 1심 변호사가 시켜서 한 거라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다 1심 변호사 책임이라 그러고 또 원래 항소를 시작을 하면 한 달 안에 항소 이유서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14개월째 계속 시간을 끌면서 법원에서 성명이 내려온 것도 무시하고 변론기일 계속 연장하고 변호사 안 찾고 저는 나홀로 소송이지만 그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고 최근에 선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14개월째 항소 이유서 하나를 안 내서 왜 안 내냐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그건 또 저 때문에 무슨 급성 스트레스로 간 수치가 폭발하고 이명이 들려고 해서 아파 죽을 것 같아서 못 내는 거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는 판사가 정말 어이없어 하면서 상대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피고가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냐고. 그러니까 웃기지 말고 돈 받았으면 너는 변호사 일을 제대로 해라 라는 걸 되게 고상하게 잘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판사는 저런 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 변론기일에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본인이 중간 항소 취하를 했겠죠. 근데 절대 취하지 않고 이심 변호사를 새로 또 선임을 한 거 보면 말이랑 행동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바로 유책 배우자들의 특징입니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도 엄청나게 당당하고 일반적인 뻔뻔함 정도로는 그 멘탈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그분들은 그냥 다른 세계 마인드예요. 이상한 거에 발작 버튼 자꾸 놀리고 일반적인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지금 이슈가 되고 계시는 그분도 보면 발작 버튼 눌리는 그 포인트가 되게 희한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아는 상식과 그분의 상식에 되게 먼 거리감이 존재를 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요즘 되게 많이 화를 내시던데 나이 50이 넘어서도 저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유책 배우자들은 자기가 한 행동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세상에서는 자기가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면접 교섭이 원래 한 달에 2번인데 올해 하반기만 해도 7월에 한 번 보고 11월인 지금까지 애보를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이래놓고 나중에 애가 자기 싫다 그러면 애 엄마가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만든 거다. 우리를 이간질 시켰다 이러면서 또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피해자라고 할 거예요. 본인은 법원이 내린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건데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막상 법정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판사 앞에서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비웃고 코웃음 치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증거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그 자체가 증거다. 제가 영악해서 그런 증거를 다 없애고 소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이렇게 피를 토한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지금 이혼해주면 내가 너한테 돈 안 받고 이혼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아니면 내가 뭐 네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 그런 식으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협박을 해대고 근데 또 막상 무슨 폭로를 하는지 보잖아요. 그럼 만약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면 어머니가 속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지금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허언증이 심하고 척에다 연기예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어머니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쟤한테서 도망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부모님은 뭐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생각이라는 게 없으시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항소를 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된 본인이 이제 애를 키워야 된다는 항목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1년에 애를 4번. 그것도 애가 보자고 해서 보는 거 말고 본인 의지로 오는 건 많아야면 1년에 뭐 한 번, 2번인 사람이 무슨 책임감으로 어떻게 일을 키우겠다는 건지에 대한 증빙을 지금까지 전혀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심 가사조사 때에도 혼났던 게 자기는 육아 제대로 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 쓰면 된다. 라고 했던 분이라 가사조사관이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했다고 그랬던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좀 그런 사람을 보는 기분? 유책 배우자들은 그런 거짓말에 죄책감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도 해봤는데 자기는 그걸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이 진짜고 그 세상 안에서 자기는 정말 제일 불쌍하고 안 됐고 챙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피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닐까. 근데 솔직히 옆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만 해도 한 3, 4년 만에 만난 분들한테 저 사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래요.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했다. 그럼 이제 울컥하죠. 근데 그런 말들을 저도 유책 배우자한테 하진 않아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곧 저랑 상관도 없어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저를 어떻게 대했든 그건 이제 제가 오롯이 이겨내면 되는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기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도 해봤자 어차피 제 말 안 듣고 자기 말을 우기기만 할 텐데 뭐하러 제가 제 소중한 시간이랑 감정을 낭비해가면서 그 우기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분을 못 이기고 성질을 못 이기더라고요. 오만간데 막 짜증 다 부리고 사업하잖아요. 그럼 손님 앞에서도 그래요. 저도 남 일일 때는 어떻게 저러지 싶었는데 제 일이 되어 보니까 그냥 그분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 한 명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미치겠고 그 외의 취급은 못 견디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인생에서 새로운 가르침 하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유는 보통 다 저고. 그러니까 욕바지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안에서 그냥 고결한 사람으로만 남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면 애가 있어도 이분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랑 자기 몸 상태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 애도 두 번째예요. 자기가 첫 번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딸기 케이크 위에 놓여진 그 한 개짜리 딸기를 꼭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혼 전부터 불륜을 하고서도 세상 그 뻔뻔하고 당당한 어떤 분을 지켜보면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었거든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잖아. 억울해 미치겠는 그 기분. 근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뭐 그걸 묵묵히 참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지금 이 대대적인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이혼하는 과정 벌써 지금 4년째예요. 만난 사람마다 아직도 한다고? 막 이러면서 치를 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고진감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걸 나 스스로 잊지 않게 해주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절대 재결합을 하면 안 되는 이혼 3종 세트로 도박, 폭력, 바람 이걸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벌어지는 그 이혼 기사들을 보면 뭔가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거는 같은데 뭐가 추가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뻔뻔함? 이기심? 책임감? 싸가지? 뭔가 추천하실 만한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온 이혼 기사들로 진짜 이혼이 꼭 필요해서 해야만 하는 다른 분들까지 괜한 그 선입견의 상처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인데 사실 다 저래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나 저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되찾고 싶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내가 무조건 100% 피해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 내 선택은 오로지 내 책임이거든요. 그 결혼을 한 건 나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혼을 한 다음에도 그 어떤 질척한 감정에서 헤어나기가 되게 힘들고 나 스스로 그 알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누군가를 만나서 막 빨리 편해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바로 그 돈이 많은 누군가예요. 근데 지금의 나를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나한테 그만한 막 범접할 수 없는 무슨 매력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무슨 마성의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자기 돈을 나한테 퍼부어 가면서까지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무슨 20대 모델 같은 외모도 아니고, 만약 지금 저처럼 애까지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돈을 뿌려가면서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보통은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일까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 내 애가 딸인데 저러면 제가 지금 혹시 소아성애자라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걸 저는 두 번째 의심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게 있다. 그럼 혹시 그걸 탐내고 오는 건 아닌가를 세 번째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홀몸이 아니고 애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나 말고 누가 지켜줄 수 있어요. 한번 이혼이라는 강을 건넌다는 건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철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세상은 핑크빛이 아니고 나는 어떤 소설 속의 여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에 갇혀서 상대방 때문에 남은 내 인생까지 말아먹지 말자. 그리고 유책 배우자들은 원래 그런다. 다들 학원이라도 다닌 것처럼 행동 패턴 다 똑같고 이상하게 맞춤법이나 문장 같은 거 하나도 제대로 맞춰 쓰는 사람이 없고 논리도 없고 뻔뻔하고, 그러니까 첫 패턴이면 거의 뻔하다라는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오늘도 울분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